1961년에 태어난 셜리 제인 터너는 캐나다 개미국인으로 미국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녀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3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지만 부모님이 헤어진 후 터너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의 작은 섬 뉴펀들랜드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은 후에 이혼을 합니다. 1980년 터너는 세인트 존스에 있는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에 등록,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1981년 임신을 한 터너는 겨울방학 동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아이는 1982년 7월 9일 태어납니다. 터너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1983년 터너는 레브라도 시티로 이사하여 과학교사로 일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딸을 낳습니다. 1988년 1월 29일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듬해 7월 그녀는 교사 시절 동안 관계를 가지고 있던 코너브룩의 어부와 결혼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녀는 낙태를 했지만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3월 8일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터너는 두 번째 남편의 도움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터너와 같이 기숙하던 한 남자가 관리자에게 터너가 두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알렸습니다. 뉴펀들랜드 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을 인터뷰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벨트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터너의 두 번째 남편은 터너가 벨트로 때리지는 않았고 위협은 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1월 11일 터너와의 인터뷰 없이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년 후 터너와 두 번째 남편은 이혼했고 딸에 대한 양육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 만에 딸을 포틀랜드 크릭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두 자녀는 파슨스 폰드로 보내져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터너는 1994년 5월 메모리얼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4년 후 의학학위를 받습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그녀는 뉴펀들랜드의 교육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선임 의사는 터너가 상당히 적대적으로 소리 지르고 울면서 자신이 그녀를 불공평하게 대했다며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는 레지던트 기간 동안 임상보고서를 위조했고 환자 중 한 명은 그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터너의 감독의사는 터너를 조작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이코패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여름 터너는 레지던트 교육을 완료하고 의료 행위를 펼칠 자격을 갖춥니다. 1996년 3월 터너는 그녀보다 13살 어린 마일스 두세와 관계를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 둘은 헤어졌으며 두세는 뉴펀들랜드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터너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1997년 11월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 두세와 마주친 터너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그의 턱을 쳤습니다. 두세는 부모님 과상의 끝에 1998년 펜실베니아주 웨스트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터너는 두세를 따라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갔으며 협박성 음성 메일을 보내거나 그의 아파트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두세는 여러 차례 경찰에게 신고했으며 그는 경찰에게 그녀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무섭다고 했습니다. 1999년 4월 7일 두세는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서 반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터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적정량 이상의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당시 터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유서 2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은 두세에게, 다른 한 장은 정신과 의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저는 사악하지 않고 그저 아플 뿐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터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세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두세는 한여성으로부터 터너 박사는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를 받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앤드류 데이비드 배그비는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출신으로 미국 제향군인이자 컴퓨터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프랭클린 배그비와 간호사 겸 조산사인 캐슬린 데프네 배그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 메모리얼 대학교 의대 3학년이었던 배그너는 13살 연상인 터너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5월 대학을 졸업한 배그너는 뉴욕으로 이사해 외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터너는 아이오와주 세크시티로 이사해 의사협회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둘은 장거리 연애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터너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배그비를 만나기 위해 그의 거주지에 7번 방문했고
배급이는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중 한 번은 그녀가 배급이 아파트에 불법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가을 배급이는 수술이 자신의 적성이 아님을 깨닫고 펜실베니아주 라트로브로 옮겨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1년 7월 터너는 아이오와주 카운실 브럽스로 이사를 했고 알레전트 헬스 시스템에 고용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터너는 총기 구매를 허가받습니다. 그녀는 피닉스 암스 HP-12 권총과 22mm 약을 구매하고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터너는 배급이에게 소유욕을 보이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2001년 10월 13일 터너는 배급이에게 임신 3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급이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거기서 터너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11월 3일 결혼식에서 터너는 배급이를 잡기 위해 임신 사실을 거짓말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에 격노한 배급이는 그녀를 아이오와로 돌려보내기 위해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들은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11월 4일 터너는 배급이 이거주지로 총 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1시 터너는 자신의 채 총기와 탄약을 실고 16시간 1523km를 운전해 베그너가 있는 라트로브로 향했습니다. 11월 5일 이른 아침 베그너는 현관에서 터너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흥분 상태였으며 퇴근 후 만나겠다는 약속으로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출근한 배급이는 직장 동료 심슨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심슨은 배급이에게 사적으로 그녀와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배급이는 저녁에 터너와 만나 다시 이야기 나눈 후 심슨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그는 결국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급이의 시신은 펜실베니아주 데리타운십에 있는 키스톤 주립공원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2구경의 총알로 얼굴, 가슴, 엉덩이, 머리 뒤쪽에 총 5발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심슨과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터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11월 5일 병가를 내고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라트로브를 오갈 때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급이 집 컴퓨터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이베이와 한메일에 접속했으며 배급이 집 전화를 사용하여 병가를 신고했습니다. 터너는 증거 앞에 자신은 키스톤 주립공원에서 배급이를 만났으며 그가 자신의 총을 가져가 트렁크에 넣었다고 주장해 세웁니다. 하지만 터너에게 사격을 가르쳐준 강세에게는 총을 또 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터너의 사격 강사를 만났으며 수업 중에 그녀의 권총에서 실탄이 튀어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급이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사용되지 않은 총알과 일치했습니다. 2001년 11월 12일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터너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 큰아들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로 날아갔다. 결국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에 정착합니다. 펜실베니아 경찰과 협력하여 RNC 정보부는 터너를 감시했습니다. 12월 2일 그들은 그녀의 쓰레기를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11월 29일에 촬영한 배급이와의 관계로 임신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2월 12일 RNC는 터너를 체포합니다. 뉴펀들랜드 판사 게일 웰치는 살인 혐의로 구금된 터너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석방합니다. 7만 5천 달러를 내고 영국의 클라렌빌 여성교도소에 풀려나는 데는 여권을 반납하고 매주 RNC를 방문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며 배급이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터너가 보석금 7만 5천 달러를 내는데 두세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급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 양육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바뀝니다. 배급이의 아버지 데이비드와 어머니 캐슬리는 터너가 있는 캐나다의 뉴펀드랜드 섬의 세인트 존스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002년 7월 18일 터너는 제커리가 태어난 후 처음에는 데이비드와 캐슬린이 손자를 납치해갈까 두려워 손자를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2002년 11월 지방법원은 터너가 배급이를 살인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체포된 터너는 연방법무부 장관이 터너를 미국으로 인도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배급이의 부모는 제커리의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터너는 이에 항소해 판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003년 1월 게일 웰시 판사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그녀를 다시 석방했습니다.
배급이 부부는 다시 제커리를 돌려주어야 했지만 면회 일정을 잡고 정기적으로 제커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13일 터너는 자신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약품인 로라제팜을 구입했습니다. 일부는 분유에 섞어 13개월 된 제커리에게 먹이고 터너 자신은 과다 복용한 뒤 스웨터로 아기를 가슴에 묶은 뒤 폭스트랍 마리나의 부두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터너의 시신은 휴가를 보내는 한 커플에 의해 해변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커리의 시신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배급이 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Dance with the Devil, A Memoir of Murder and Loss라는 책으로 썼고 2007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Dear Zachary, A Letter to a Son About His Father가 개봉되었고 이는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습니다. 2009년 당시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의 자유당 의원인 스콧 앤드류스는 일명 제커리 법안을 제출합니다. 이는 중범죄 혐의자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석금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